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그 스위스 IMD 발표 있었잖아요. 보셨죠? 6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7위. 아,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7계단이나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좀 충격 있죠? 7계단이면.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평가 결과랑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히 그 인공지능 AI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7계단 하락,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결과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기업 효율성하고 인프라, 이 두 부분에서 순위 하락이 좀 컸어요. 아, 기업 효율성하고 인프라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번 순위 하락의 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된 셈이죠. 단순히 순위 자체보다는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순위가 다는 아니겠지만 정부도 이걸 그냥 넘기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이 주재했다는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도 평가 결과가 뭐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약한지 진단하고 대책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위기를 좀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꺼낸 건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AI 중심의 디지털 대도약입니다. 이걸 아예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 이런 건데요. 핵심 축이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AI 대전환, 이걸 추진하고 관련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이제 제조업과의 시너지, 이걸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 제조업과의 시너지.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도입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국가 체질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AI를 완전히 전면에 내세운 거군요. 근데 그 제조업과의 시너지 강화 같은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료상으로는 일단 AI 기술을 생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관리에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효율성 증대. 네. 물론 이게 실제 현장에서 기술이 잘 뿌리내리고 또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뭐 기술 격차 문제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이걸 얼마가 받아들일지 수용성 같은 문제들이요. 그렇군요. 확실히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겠네요. 자, 그럼 AI 말고 다른 대응책들도 있겠죠? 아까 지적됐던 그 기업 효율성 하락, 이거랑 관련해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네. 그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언급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위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이걸 좀 합리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낡고 분절된 규제. 흔히 듣는 얘기죠. 네, 이게 뭐 중복되거나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규제들을 선보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인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민원 처리 속도도 높이고 정책 설명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규제 혁신하고 서비스 개선. 이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다면 효과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체감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료 보니까 관광 수입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 부진 같은 좀 더 전통적인 약점들도 거론되던데요? 아, 맞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관광산업을 거의 수출산업처럼 육성하고 또 요즘 K컬처가 강세잖아요. 네. 이 문화 콘텐츠 지원을 늘려서 글로벌 확산을 돕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매력을 높여서 국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이게 다시 관광객 유치나 투자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이걸 기대하는 거죠. 아, K컬처로 활용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이군요. 이게 뭐 단기적인 경쟁력 지표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그 인프라 쪽은 좀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대도약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인프라, 이걸 전반적으로 기업인들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특히 그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 있잖아요. 이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인재 양성 중요하죠. 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사이버 보안 강화. 이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결국 AI 전략이 성공하려면 탄탄한 기술 기반하고 인력, 그리고 또 안정적인 보안 환경, 이게 다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도네요. 이 모든 계획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이걸 중심으로 말 그대로 전 부처 총력전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군요. 네,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어쨌든 순위 하락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AI라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면서 규제 개혁이랑 소프트 파워 강화까지 여러 방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에요. 핵심 엔진으로 삼아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동시에 기업 환경 개선과 문화적 매력 증진이라는 카드까지 함께 꺼내든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한국 경제나 산업 구조 그리고 기술 지형에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분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AI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집중 투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정부가 AI를 국가 경쟁력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딱 삼고 총력전을 예고했는데 과연 이 AI 승부수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